자심실의 첫 번째 시간에는 자심실의 구조와 기능 중에 수축기 기능의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심실의 기능 중에 이완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심실은 폐에서 온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좌심방에서 승모판을 거쳐 이완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이완하는 능력을 좌심실의 이완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좌심실의 이완 기능을 도플러를 이용하여 평가하는데, 먼저 좌심실이 이완하는 확장기 충만 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기 초기, 등용적 이완기라고 하죠. 이완기 초기에는 아직 승모판이 닫혀있는 시기로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며 좌심방 압력보다 낮아질 때까지입니다. 그 후에 좌심실 내 압력이 좌심방 내 압력보다 낮아지고, 그러면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흐르겠죠. 승모판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압력차에 의해 좌심실로 빠르게 혈액이 유입되는데, 이때 초기 급속 측만이죠. 이때는 정상적으로는 좌심실 이완기 혈액의 80%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체기죠. 정체기는 저속도의 혈액이 천천히 유입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심박동이 느릴수록 길어지고 빠를 때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 측만기죠. 이때는 좌심방이 수축하여서 남아있는 소량의 혈액을 좌심실로 밀어넣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4단계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좌심실이 다음 수축기를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온몸의 혈액을 효과적으로 품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좌심실의 충만 과정이 정상인지 도플러를 이용하여 평가를 합니다. 이완기능 평가는 심천 사방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도플러 이론 시간에 말했듯이 도플러 각도가 승모판 유입 혈류를 평가하는데, 이 초음파 빔과 혈류의 방향이 평행에 가까운 각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도플러 시프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승모판의 유입 혈류의 이런 파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W가 아니라 퍼스 도플러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유는 승모판에 샘플 볼륨을 위치시켜서 그 위치에 정확한 혈류 속도와 파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여기 지금 심천 사방도죠. 그래서 이 샘플 볼륨의 위치를 이 승모판의 가운데다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 도플러를 실행을 하면 이런 파형들이 나오죠. 시간에 따른 혈류 속도의 파형이 나와요.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서 승모판 유입 혈류의 이완기 과정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여기 초기 충만 시기에 80%가 충만이 되고, 여기는 정체기겠죠. 그리고 심방이 수축하면서 두 번째 혈류를 보내는 파형이 나와요. 그래서 2파와 A파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2파는 이완 초기에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유입되는 혈류의 속도, 이게 80%가 가니까 속도가 더 높겠죠. 그리고 A파는 심방 수축되면서 유입되는 혈류의 속도예요. 그래서 E와 A의 레시오, EA 레시오라고 하는데, 속도의 비율을 따져서 이완 장애가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거는 2파가 높고 A파가 낮은 게 정상입니다. 좌심실의 이완기능 평가는 조직 도플러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 조직 도플러 영상은 심장 근육의 움직임을 초음파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도플러 초음파가 혈액의 흐름 속도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TDI는 심장 근육 자체의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평가 방법은 여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우리 승모판의 유입 혈류를 봤을 때는 샘플 볼륨을 승모판 가운데다 놓고 피터 볼륨을 실행을 했죠. 근데 TDI는 여기 근육의 자체의 속도를 재는 거기 때문에 샘플 볼륨의 위치를 여기 마이트랄 애널로스에다가 놓고 TDI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이 LA에서 LV로 혈액이 흐를 때 혈류 속도와 달리 심장 근육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근육의 파형을 이렇게 TDI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E' 값과 A' 값과 수축기 파가 이렇게 속도가 시간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E' 파는 좌심실 초기 이완기에 애널루스에서 심실 척부로 이동하는 속도예요. 그리고 A'은 여기 보면 심방 수축기에 애널루스가 움직이는 속도를 이렇게 파형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완기 장애가 있을 때는 여기 E' 값이 이렇게 A'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게 이완 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완기 초기에 좌심실로 가는 혈류 속도와 이완기 초기에 심근에 움직이는 속도의 비율로 좌심실 이완 기능을 평가하게 되는데 정상일 때는 E파와 A파의 비율이 1 이상이고 혈류 속도와 심근 속도의 비율인 E 오브 E' 값이 8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 이완기 장애일 때는 E파와 A파의 역전이 생기는 것으로 E파와 A파의 비율이 1 이하가 되지만 혈류 속도와 심근의 속도의 비율인 E 오브 E' 값이 8을 초과하지 않아야 1단계 장애라 할 수 있고 그보다 장애가 점점 심해지면 자심실이 잘 늘어나지 못하므로 혈액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심방이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압력이 높아진 자심방은 혈액을 더 강한 힘으로 자심실로 밀어넣게 되어 이파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를 가성 정상화라고 하는데 이파와 A파의 비율이 1 이상으로 정상으로 보이지만 혈류 속도와 심근의 속도의 비율인 E 오브 E' 값이 8을 초과하여서 8에서 15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장애가 심해지면서 이완 기능 자체의 문제로 인해 심근의 이완 속도인 E' 파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E 오브 E' 비율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E 오브 E' 값이 8에서 15 사이의 경우는 좌심실 충만함이 불확실한 영역으로 이완 기능 장애의 경증을 판단하기 위해 다른 지표인 좌심방 용적이나 삼천판 역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완 기능 장애를 판단해야 합니다. 장애가 더 심해지면 E파와 A파의 비율이 2보다 더 커지게 되고 E 오브 E' 비율이 15를 넘어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이완 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인 걸 표시하는 수치입니다. 이완 기능 장애 정도를 4단계로 나누어 실제 평가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천사방도에서 승모판에 샘플 볼륨을 유지시키고 펄스 도플러를 실행하면 이완기의 초기, 이완기인 E파가 심방 수축기인 A파보다 높은 정상의 스펙트럼이 나오고 조직 도플러를 시행 시 E 오브 E' 값이 8 이하인 정상 수치가 나옵니다. 이 수치는 두 가지 검사를 하면 기계에서 계산해서 이렇게 노란 상자처럼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EA 레시오가 1.799 보면 여기 E 오브 E' 값이 6.85라고 나오죠. 이럴 때는 이 스펙트럼도 정상이고 여기 수치도 정상이기 때문에 이완 기능은 정상이라고 평가합니다.
1단계 이완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EA 레시오가 역전이 되지만 E of E' 값이 8 이하가 됩니다. 그럴 때 1단계 장애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EA 레시오가 0.69죠. 이거는 E파보다 A파가 크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TDI를 실행을 했을 때 여기 보면 E' 값과 A' 값이 이것도 똑같이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E of E' 값은 8을 넘기지 않죠. 여기 보면 E of E' 값이 5.41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1단계 이완 장애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완기 장애 1단계보다 더 심각해지면 가성 정상화가 되는데 가성 정상화는 심장 초음파 상에서 EA 레시오가 정상으로 측정되지만 실제로는 심장 이완 기능에 중증도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완 장애가 진행되면 혈액이 좌심실로 잘 넘어가지 못해 좌심방에 피가 고이고 좌심방 압력이 상승합니다. 높아진 좌심방 압력이 마치 펌프처럼 작용하여 혈액을 좌심실로 더 강하게 밀어넣습니다. 낮아졌던 입하 속도가 상승한 좌심방 압력에 의해 다시 정상 범위로 회복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EA 레시오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E' 속도는 여전히 낮고 E of E' 비율이 8 이상으로 상승했다면 이는 가성 정상화로 진단됩니다. 이렇게 혈류는 정상인데 심근의 속도가 느린 것은 좌심방 압력이 보상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중증도 기능장애 그레이드 2를 진단하는 데 핵심입니다. 그리고 확진을 위해 발사바 매뉴버를 시행하여 EA 레시오가 역전이 된 것과 그리고 좌심방 용적이나 삼천판 역류 속도 등을 추가로 평가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장애가 더 심해지면 좌심실이 잘 늘어나지 못하므로 혈액을 받아들이기 위해 좌심방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압력이 높아진 좌심방은 혈액을 더 강한 힘으로 좌심실로 밀어넣게 되어 EA 레시오의 비율이 2보다 더 커지고 E of E' 값의 비율이 15를 넘게 서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이완기 장애가 심각한 수준인 걸 표시하는 수치입니다. 이완기능 장애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완기능의 장애 초기에는 역전은 일어나지만 심근의 속도와 혈류의 속도의 비가 아직은 정상이고 장애가 진행되어 심각도가 높아질수록 E of E' 값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평가 지표인 DT 값이 있는데 디셀레이션 타임이라고 이파가 최고점에 도달한 시점부터 혈류 속도가 0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디셀레이션 타임은 좌심실의 탄성과 좌심방의 압력을 간접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심실의 압력이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지 그리고 혈액이 얼마나 갑자기 멈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완 지연의 그레이드 1에서는 좌심실이 천천히 이완하여 압력 차이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DT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DT는 이 가성 정상화 그레이드 2일 때는 디셀레이션 타임은 정상 범위에 가깝게 유지되거나 약간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3단계로 갔을 때 좌심실이 매우 뻣뻣하고 좌심방 압력이 높아서 혈액이 강하게 유입되다가 심실에 부딪혀서 급격히 멈춥니다. 그래서 DT 타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DT는 EA 레시오 비율과 E 오브 E 프라임 비율과 함께 심장 이완 기능 장애의 정도를 분류하고 심실의 탄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적 지표입니다. 좌심실이 수축을 마치고 혈액을 내보낸 후에 다음 수축을 준비하기 위해 이완을 시작합니다. 이때 심실 내 압력을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장 판막들이 모두 닫혀 있는 짧은 무용적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완 기능 장애일 때는 심근이 뻣뻣해져서 이완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심실 내 압력이 감소가 더 느려지고 승모 판막이 열리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IVRT는 여기 IVRT라고 하죠. 여기 등용적 이완 시간인데 IVRT가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등용적 이완 시간은 심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완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간적 지표이며 이 시간이 길수록 좌심실의 이완 기능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평가하는 기타 지표가 있고 그리고 폐정맥 혈류를 측정을 해서 좌심방으로 흐르는 혈류의 패턴을 분석하고 좌심방 압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지표예요. 그래서 요런 그 이완 기능 장애를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심초음파를 이용한 좌심실 기능 평가는 단순히 하나의 지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서 환자의 임상 증상 그리고 다른 기타 검사 결과와 함께 해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으로 좌심실의 주요 기능인 수축 기능과 이완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심장 초음파 시 좌심실의 평가 중 매우 중요한 국소벽 운동 이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거나 막히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 초음파 시 벽 운동의 관찰로 진단할 수 있으며 기타 좌심실의 박출량 감소와 유두근 파열로 인한 승모판 역류 등과 심실 내 혈전 유무를 살피는 진단에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좌심실의 벽 운동을 평가하려면 좌심실을 어떻게 분절을 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이 심장을 17개의 분절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베이잘 부분과 그리고 미드 부분과 에피컬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에이펙스는 17번으로 따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7개로 우리 심장 부위를 벽 운동을 평가할 때 나눠서 번호를 부여를 했습니다. 초음파로 심장 검사 시 좌심실의 17개 구역을 다 알아야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각한 병변이 있을 시 진단에 꼭 필요한 영상을 정확히 남길 수 있고 어느 관상동맥 질환인지 파악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판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벽의 구역이나 운동 관찰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자꾸 눈으로 익히고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17개의 분절을 4개의 구역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초음파를 보는 영상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초음파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 분절하고 같이 설명을 할 건데 초음파는 우리가 흉벽에 프로브를 두고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초음파는 다 들어갔다 나오는 정보를 이미지로 받는 건데 그거는 물리 시간에 배웠지만 거리 방정식에 의해서 이 프로브와 가까운 쪽 여기죠. 프로브와 가까운 쪽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가 중간 그 다음에 제일 먼 쪽이 여기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초음파는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섹터 프로브를 흉벽에 놓고 검사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미지예요. 그러면 RV가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월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월이 먼저 나오겠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거는 하벽이에요. 그렇죠? 앞쪽과 하벽. 하벽이라는 거는 제일 뒤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벽이죠. 그리고 이쪽에 라테랄 벽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미지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septal은 RV와 여기가 RV가 있을 때예요. RV랑 LV 사이는 중격이죠. 중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septal wall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프로브를 이쪽에다 대죠. 제일 먼저 여기 안테리어 월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RV와 LV 사이는 세탈이에요. 중격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쪽은 여기가 인페리어 쪽, 그쵸? 하벽이고 그 다음에 이쪽 라테랄 쪽, 이쪽이 여기죠. 이쪽이 라테랄 쪽.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RWMA는 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를 뜻하는 걸로 국소벽 운동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심장 근육의 특정 부위가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자심실의 벽 운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심장 초음파는 자심실의 여러 구역을 나누어 각 구역의 벽 운동을 시각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죠. 이 평가를 통해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점수를 부여해서 판단을 해서 판독지에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1점은 노멀하고 2점은 운동이 저운동 30%가 30%보다 작게 심근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저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운동은 수축기 때 심근벽이 두꺼워지지 않는 것을 무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실전은 4점이죠. 얇아지고 근육이 얇아지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게 운동 실조입니다. 그리고 심실류는 없거나 얇아지는 거. 우리 애뉴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점수를 부여해서 판독지에 월모션을 점수를 적어주는 거예요. 벽 운동을 점수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애누리즘은 생략을 하고 1번은 여기 월을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화살표 있는 월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1번은 정상이죠. 노멀한 거는 이렇게 벽의 두께가 안쪽으로 수축할 때 두꺼워지고 이완할 때 얇아지는 게 눈에 띄죠. 이게 정상이고 그리고 운동 감소 2단계 했을 때 운동 감소할 때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이 두껍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의 무운동 3번은 무운동이에요. 거의 운동을 하고 있지 않고 제자리에서 그냥 심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그냥 딸려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전혀 안쪽으로 두꺼워져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운동 이상인 거는 엄청 얇아져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 안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듯한 이상 운동을 약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벽 운동을 점수를 매겨서 판독지에 적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심장 초음파로 보고 심근의 벽 운동을 이상 여부를 구별해야 하는데 아까 봤던 모식도는 심장의 단면을 펼친 것처럼 보인 건데 우리가 초음파로 보는 단면 현상은 파라스테날 숏 엑시스 뷰죠. 그래서 파라스테날 숏 엑시스 뷰에서는 모든 심근의 구역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는 월의 구역을 파라스테날 롱 엑시스나 에이피컬 퍼챔버와 에이피컬 투 챔버에서도 같은 구역의 월 모션의 운동 이상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에이피컬
에이피컬 4챔버나 에이피컬 2챔버 그리고 파라스테널 롱 엑시스에서 보이는 월과 우리 계속 했던 파라스테널 숏 엑시스에서 보이는 월이 운동 이상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스테널 숏 엑시스에서 안테리어, 라테랄, 인페리어, septal 월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포챔버에서는 여기 같은 만약에 septal 월에 이상이 있으면 여기 포챔버에서 RV와 LV 사이에 있는 게 septal 월이죠. 그러면 여기에도 이 퍼챔버에서 똑같이 이상이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라테랄 안테리어 월이나 그리고 인페리어 월에 운동 이상이 있을 때는 투챔버로 여기 안테리어와 투챔버에서는 이쪽이 인페리어 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같은 이상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롱 엑시스 V에서는 여기 RV가 이쪽에 오겠죠. 롱 엑시스 V는 이 3챔버랑 똑같은 거예요. 3챔버는 이렇게 세운 모양이고 얘를 눕혀서 보면 롱 엑시스 V죠. 그래서 여기 RV와 LV 사이는 septal이에요. 그렇죠? septal이고 그리고 여기 에피컬 라테랄과 미드 인페리어 라테랄과 베이잘 인페리어 라테랄은 다 포스테리오라고 우리가 넓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RV와 LV 사이는 여기 septal 월이고 이 롱의 엑시스 V에서 이쪽으로는 포스테리어 월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상이 있는지를 요 뷰에서 요 파라스테널 숏 엑시스와 이 나머지 챔버들 보는 뷰와 일치하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은 이렇게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바로 거기서 분지가 되는데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와 레프트 코로나리 아테리로 분지가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코로나리 아테리는 다시 LAD라고 좌전 하행 동맥으로 분지가 돼서 이렇게 심장의 앞쪽 벽과 심실 중격에 혈액을 공급을 해요. 그리고 이쪽에 회선 관상 동맥이라고 LCX는 여기 보면 이 측면 심장의 측면이나 이쪽 뒤로 가는 후면에 혈액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심실이라고 해도 우측의 관상동맥은 여기 RCA죠. 이거는 우심방이나 우심실의 일부 그리고 좌심실의 여기 후면에 영향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상동맥이 막혔거나 좁아져 있으면 심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상동맥이 공급하는 심근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파라스테날 숏 엑시스 뷰의 모식도를 보고 다시 관상동맥이 지배하는 혈액을 공급하는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아까 분절을 얘기할 때 안테리어가 먼저 보이고 이쪽 측면 라테랄 그리고 인페리어 septal이 이렇게 보인다 그랬어요. septal은 이쪽에 RV가 있을 때 septal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LAD는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LAD는 전방과 전벽과 중격에 혈액을 공급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에이펙스까지 다 LA죠. LAD. 에이펙스는 다 LAD에 혈액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안테리어와 septal월은 LAD에 혈액을 공급받는구나. 그리고 RCA는 자심실의 하벽에 혈액을 공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페리어 쪽이죠. 그쵸? 인페리어 septal까지 다 포함한 인페리어 구역이 여기 RCA 혈액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LCX는
라테랄과 후면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라테랄은 이쪽이에요. 전체가 다 라테랄이고, 인페리오 라테랄은 아까 포스테리오라고 우리가 후벽으로 다 명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라테랄과 그리고 후벽은 LCX로 혈액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이잘과 미드, 에이피컬 그리고 에이펙스로 나눠서 위치별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에이펙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 LAD에 혈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전 슬라이드에서는 파라스테나 숏 엑시스 뷰에서 구역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있으면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심근경색이나 벽 운동이 정상적이지 않는 이상 운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 파라스테나 숏 베이잘 부분과 미드 부분, 에이펙스 그리고 에피컬에서 이상이 보이는 벽 운동을 보고 관상동맥을 우리가 전에 했으니까 알죠. 전 슬라이드에서 어떤 관상동맥이 혈액 공급을 받는지 아는데 다른 뷰에서도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LAD의 영향을 공부를 받아요. 여기 안테리어와 septal은 그쵸? 그러면 롱 엑시스부로 다시 봤더니 RV와 LV 사이는 septal이라 그랬어요. 그쵸? 여기 원리에도 같이 이상이 있어야 여기 이상이 있는 게 확신이 들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septal 말고 안테리어 월에만 이상이 있으면 투챔버에서 안테리어 월에 이상이 있겠죠. LAD에 이상이 있으면 그쵸? 그리고 여기 포챔버에서도 여기는 septal인데 안테리어 septal이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LAD에는. 그래서 요거를 다 확인을 해서 벽 운동이 여기만 떨어져 있다 그러면 LAD가 막혔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LCX를 볼게요. LCX는 노란 선이에요. 그러면 LCX는 라테랄과 그리고 포스테리어 월이라 했어요. 포스테리어 월에 이상이 있을 때 LCX가 막혔을 확률이 높은데 숏 엑시스에서는 여기 인페리어 라테랄이니까 후면이죠. 여기에 월모션에 이상이 있겠죠. 그러면 파라스테날 롱 엑시스에서는 여기 후면 포스테리어 월 쪽에 이상이 있고 그리고 포챔버에서는 여기 라테랄 쪽이죠. 라테랄. 여기 라테랄이고 septal이고 그렇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라테랄 쪽이니까 노란 거에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LCX를 막혔으니까 추가적인 검사를 의심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리고 초록색은 RCA라 그랬어요. RCA는 인페리어, 하벽에 이상이 있을 때 여기 이 RCA가 막혔거나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인페리어 쪽이죠. 베이잘 부분은 여기 그리고 미드 부분은 이쪽에 그리고 에이피컬은 요 15번 요게 초록색으로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RCA는 이렇게 오심실에 혈액을 공급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 좌심실에는 인페리어 하벽에 이 혈액을 공급을 하니까 투챔버에서 가장 잘 보이겠죠. 투챔버는 이게 여기가 다 여기 안테리어 그리고 여기가 인페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챔버에서 가장 잘 보일 거예요. 인페리어 월이. 그러면 여기 파라세나 숏 엑시스에서 인페리어 구역에 이상이 있으면 RCA가 막혔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투챔버에서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뷰에서 다 월묘선에 이상이 있는데 어느 관상동맥이 혈액을 공급하는 구역인지 검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이상으로 좌심실의 코로나리 안테리 테리토리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중간고사 1시간을 보고 나머지 1시간은 좌심실의 리저널 월 모션의 이상 케이스를 50분 동안 보여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